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통해서 부동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이 특징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혜재 의원이라고 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국회 파트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 그 2021년 10월 14일 저번 달 중순이죠. 저번 달 중순에 9월 달 서울 아파트값 하락 거래 비율이 35.1%. 그래서 올해 최고치로 지금 이 하락 거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65%는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하락 거래 비율이 많은지 상승 거래 비율이 많은지 이거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이 강남에 또는 한강 주변 라인 쪽으로 이 좀 초고가 아파트들 지금 신고가가 또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또 파트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요. 자, 9월 달에 하락 거래 비율이 35%라고 얘기한 시점이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부동산 거래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최고가 좀 고가로 거래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좀 늦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월달 서울 아파트값 하락 거래 비율 35%에 대한 이 보도 자료가 10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료가 취합이 다 완료가 되는 10월 말경이 아니라 중순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중순경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저번 달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 달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거래 자료가 다 취합이 됐겠죠. 실제로 9월 달에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율이 35%가 넘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좀 빡치는 상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 2021년 11월 10일자 이제 뉴스 보도인데요. 자, 10월 직전 거래가보다 내린 가격으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10건 중 3건으로 집계가 됐다. 또 30%가 나왔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누가 또 발표한 거예요? 김혜재 의원이 또 이제 그 자료를 또 내놓은 건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9월 대비 8.2포인트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10월 달 이 집계 자료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번 달 11월 달 말이 돼야 이 자료라는 게 이제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다 취합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31.8%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를 이 김혜재 의원이 또 이제 뿌린 건데요. 지금 9월 달에 요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봤다시피 35.1%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그런데 지금 9월 달 자료가 지금 10월 말일 경우로 다 취합이 됐겠죠. 실제로 이 서울의 하락 거래 비중이 23.6%예요. 23.6%. 자,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저번 달 김혜재 의원이 발표한 하락 거래 분 35.1%. 자, 이 같은 자료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압박하기 위한 발표 자료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왜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저번 달뿐만 아니라 자, 이번 달 10월 달도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정부에서는 내년에 큰 선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거 반갑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시점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알만하신 분이 왜 저런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번 달에도 김혜재 의원이 11월 10일 밖에 안 됐는데 자, 10월 달 이 자료 취합은 요번 달 말 11월 말이 돼야 정확한 이 수치가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이 계산을 해보니까 31.8%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리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또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오히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김혜재 의원이 발표한 10월 중순 14일 날 발표했었죠. 35.1%보다 훨씬 더 줄어든 23.6% 하락 거래
거래분이었고 오히려 신고가는 65%대가 아니라 71%가 넘어가는 신고가가 나타났던 9월달이다 라는 팩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달 이번 달 자 요것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자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건 없는지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기사를 보도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요게 내일 또 도배를 이룰 거예요. 자 10월달 거래, 자 3건 30%가 직전 거래보다 하락해서 거래가 됐다라는 보도 자료가 또 도배를 이루고, 또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인용해서 엄청나게 떠들 거라고 또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자고요. 지금 10월 달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말이 되어야 정확한 팩트, 자료,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김희재 의원이 저번 달에도 중순에 발표했지만 수치가 완전 틀려졌고요. 지금도 지금 11월 10일자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취합되지 않은 자료, 지금 좀 뭔가 본인들이 좀 움직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 숫자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김희재 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시그널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초래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규제 완화 시그널보다 투기 방지 대책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에서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에 공급 부족이 또 일어나게 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규제책이 없었습니까? 정말 많이 나왔지만 시장의 그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파트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국민들이 뭔가 시장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팩트, 임팩트 있는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이 국민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게 할 만한 자료를, 이 자료 취합이 되지 않은 자료를 보도함으로써 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행위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뉴스는요, 앞으로는 종부세, 뒤로는 양도세. 자 일단은 버티자, 버티기에 들어간다. 자 내년 대선 전까지는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매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일단 지금 양도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솔솔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 대선 누가 되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티기에 돌입할 것 같다. 제 생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좀 요 기사를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자 이번 달 말에 역대급 종부세 이제 고지서가 날아온다. 자 이런데 이제 내년에 이 기조대로 간다 그러면 이 종부세는 더 강화가, 그러니까 보유세가 더 강해지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내는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물건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가 될 수 있다. 뭐가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자 어차피 올해는 맞았습니다. 한 대 맞았고요. 그리고 팔 사람들은 이미 좀 팔았고요. 자 자녀에게 대부분 또 증여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지금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양도세율이 지금 75%, 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인데 양도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차익이 났다 그러면 최소한 7억 5천만 원 정도는 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 거였어요. 왜? 10억 벌었는데 10억이 올랐는데 지금 7억 5천 정도는 누가 가져가요? 국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양도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 대선 후보자 중에서 지금 내년 양도세 완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질 것이고 시장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버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주 인천의 그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은 평균적으로 전주 대비 0.06포인트 지금 매매 증감률이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천 동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1.42포인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역은 계양구인데요.
있는데요. 계양구도 엄청난 등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1포인트를 기록한 이 두 지역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정비사업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주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전주보다는 요번 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번 주에도 0.6포인트 상승, 이 0.6이면 엄청난 폭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의 특징 지역은 인천 동구 구도심 라인 쪽하고요. GTX가 정차하는 이 부평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이 부평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이제 동인천역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송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이제 화수화평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송림동 재개발 구역들이 또 한 3개 정도 있죠. 자, 1, 2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6구역, 3구역이 이제 또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쪽에 그 송현동에 솔빛 주공마을 시리즈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부 센트레빌. 자, 이쪽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자, 이쪽 지역의 단지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왜 인천도 지금 많이 올랐죠. 다른 지역들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이 신혼부부, 자, 이런 분들이 지금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매매가 시장도 강세지만은 이제 전세가도 만만치 않죠. 이쪽 지역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쪽에 이제 송림 3구역이라든가 송림 6구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 자, 가격대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는 노후 단지들이 자,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역 내 실수요자, 또 이런 이주 수요가 또 발생이 됐고요. 또 외부에 투자자가 지금 몰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의 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개발도 또 저가 아파트들을 많이들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인천에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동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대로 자,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요즘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동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구인데요. 부평은 인천 지역 내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죠. 자, 이쪽이 이제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지역인데, 자, 이쪽에 이제 그 상공역 일대라든가 부평역 일대, 그리고 요 십정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일단 이 부평구 쪽에 이 상공역 일대에 상곡 6구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 굴포천역 아래쪽에 북에 4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공사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정비 사업장이 많이 있고 지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 수요가 항상 꾸준하게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일대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그 삼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삼산동. 자, 이 삼산동 일대와 그 다음에 7호선 개통으로 인한 이쪽 상곡동 있죠. 그리고 GTX B 노선이 이제 정차할 예정인 부평역. 자, 이쪽 주변에 이제 바로 부계동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계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전세가도 매매가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비 사업장이 많은 인천 동구나 이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정말 많죠. 지금 현재 거래가 좀 침체되면서 물건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소폭 저렴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부평구라든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중구 쪽에 이 포진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물량이라든가 가격적인 면을 좀 체크하고 또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하여튼 이쪽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